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로테이션을 나와 있고요.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의학과 학생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GBM 과정은 1, 2, 3, 4학년으로 나눠져 있는데 1학년은 거의 대부분이 필기고 2학년도 거의 대부분이 필기예요. 근데 3학년부터는 실기 비중이 좀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필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3학년이 되게 바쁘고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로테이션이라는 걸 돌게 돼요. 그러면 1년 내내 방학이 없어요. 이제 그동안은 반 전체 14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한 번에 수업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학년이 되면은 버디를 정해서 2명이서 여러 가지 부서에 로테이션을 일주일씩 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영상의학 쪽이 있고 그냥 일반 진료 쪽이 있고 응급 진료 쪽이 있고 뭐 마취학과가 있고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을 4명씩, 그러니까 저는 다른 한 친구랑 페어업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애가 그렇게 페어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4명을 랜덤하게 지정을 해서 이 4명이서 거의 한 그룹으로 1년 동안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4명이서 일주일 동안 영상학과에서 뭐 엑스레이 찍는 거 배우고 초음파는 많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뭐 아무튼 연습하고 그러는데 초음파도 아무튼 조금 이론적으로 배우긴 배워요. 다음에는 병리학 쪽으로 넘어가서 부검하고 부검 리포트 쓰고 혈액검사 읽는 거, 뇨검사 읽는 거 이것도 일주일 내내 배우고 마취학과도 들어가서는 마취하는 것만 일주일 배우고, 그러니까 마취를 저희가 직접 다 주도를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만약에 환자가 왔다, 그러니까 중성화로 왔다고 쳐요. 예를 들어 환자가 오는 순간부터 제가 그 담당이 되면은 TPR을 다 재요. 체온, 심박수, 호흡수 재고 그 다음에 그 뭐뭐를 뭐라고 하죠? 심장, 아무튼 그 이상한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심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심장의 문제를 찾지 않은 건강한 환자라고 하면은 메타돈을 0.5mg 그리고 메데토미딘을 재라고 했을 때 0.07g 이렇게 섞어서 프리메드를 하겠다. 프리메디케이션이라고 아무튼 마취 전에 하는 주사가 있거든요. 근육 주사. 아무튼 그걸 하겠다 하고 계획을 짜고, 프로포폴은 뭐 얘가 만약에 프리메디케이션이 잘 들어가서 자는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프로포폴은 1mg/kg로 쓰겠다. 아니면은 얘가 좀 깨어있다 그러면 뭐 3mg/kg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마취학과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 약을 직접 제가 주사하고 인튜베이션도 하고, 수술을 다른 학생들이 이제 다른 로테이션 돌고 있는 학생들이 중성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성화 하는 동안 저는 계속 마취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잘 마취가 되어 있는지, 통증을 느끼지는 않는지 이걸 제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플로우라는 차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5분마다 얘 심박수는 어떤지, 혈압은 어떤지, SpO2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는 어떤지, 팝노그래피는 ETCO2를 뭐라 그러죠? 아무튼 내뱉는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요. 체온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수술하는 동안 저는 환자 보는 거, 그거를 쭉 연습하는데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중성화 로테이션을 또 가는데, 중성화 로테이션은 학교 안에서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쉘터 동물보호소에 가서 거기에 저희 4명이 보호소에서 2주 동안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4명의 학생이 있어서 한 주는 겹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주는 전 학생이랑 겹치고 한 주는 다음 학생이랑 겹쳐가지고 총 8명이 일주일에 중성화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슈퍼바이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미 마취를 배웠잖아요. 마취를 배우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반은 마취를 담당하고 반은 중성화를 하게 돼요. 뭐 이것도 나름 공평하게 나누긴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이랑 카스트레이션을 전부 연습을 했고, 보통은 고양이한테 연습을 하게 돼요. 왜냐면 걔는 너무 크니까 학생들한테 안 주려고 하거든요. 작은 강아지들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저희가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는 한 번 카스트레이션 해봤어요. 카스트레이션은 스페이에 비하면 엄청 쉬운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연습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스페이를 저희가 되게 많이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동물을 저희 학생들한테 배정을 일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막 2마리만 있다가 어느 날은 막 6마리 줬다가 이러니까 학생들끼리 좀 약간 경쟁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학교에서 너무 변화가 많잖아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구조를 제대로 짜지도 않았고 슈퍼바이저를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지금 저희를 봐줄 수 있는 교수나 수의사들이 맨날 바뀌고 이래서 뭔가 되게 막 지저분해요, 되게. 아무튼 이게 이제 중성화 로테이션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는 아직 응급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외부로 보내거든요. 응급이랑 수술이랑 내과학을 저희 학교도 있는데 아직은 그린크로스가 인수하면서 서비스가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디스트리뷰팅 모델로 여기를 채택을 했어요. 학생들마다 한 과를 지원해서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이랑 응급을 지원했는데 응급이 돼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디스트리뷰티브 모델을 채택한 이유가 원래 돈을 아끼겠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이게 정말 돈을 아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집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뷰도 엄청 좋고요. 저기에 보이는 게 사실 바다예요. 이게 좀 멀긴 한데 바로 가면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고 어제 지금 청소를 안 해가지고 조금 지저분한데 아무튼 거실도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이렇게 큰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쟤는 헌츠맨 스파이더. 엄청 커요, 진짜. 지금 천장에 붙어 있어서 안 커 보이는데 이만해요. 제 방에 들어오면은 바로 청소기 흡입각. 저는 오늘 응급 저녁 시프트라서 밥을 만들 시간이 아침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스타 알리오 올리 만들고 있었어요. 원래 고추를 샀어야 되는데 고추를 안 사서 안 매운 알리오 올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로테이션이 또 다가 아니에요. 로테이션을 하면서도 플레이스먼트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총 21주. 그러니까 1년 동안 21주를 학교에서 지정해준 거를 저희가 계속 2명, 4명 혹은 8명이서 돌아가는 게 로테이션이고 다른 21주 동안은 21주는 아니죠. 정확히는 17주인데 왜냐면 저희가 4주를 이미 작년에 했기 때문에 17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7주를 제가 스스로 또 병원들에 컨택을 해서 계속 외부 실습을 다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졸업을 못 해요. 리서치라고 해서 저희 이제 졸업 논문 써야 되는 게 2주를 또 시간을 줘요. 최대로 4주까지 시간을 줘요. 왜냐면 저 같은 학생들은 논문을 리뷰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리 리서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다 데이터를 직접 모아서 쓰는 학생들을 말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21주, 17주 하고 4주 동안 리서치를 하게 되고 트랙이라고 해서 또 추가 실습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야생동물이다. 그럼 야생동물 관련해서 4주를 더 한다거나 말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럼 말 쪽으로 4주를 더 실습을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걸로는 총 25주가 돼 있고 제가 가는 게 최소 17주 그리고 졸업논문 4주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더 실습을 하고 싶으면 더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11월에 시험을 보거든요. 캡스톤이라는 시험을 11월 초에 봐요. 그러고 나서 학교는 이제 안 가고 12월 초에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한 10월쯤에 이미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직을 한 상태일 거예요. 왜냐면 작년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데 인턴십을 만약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5월이나 6월쯤에 인턴십 공고가 나와서 그때쯤부터 이제 인턴들을 면접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인턴십에 대해서. 인턴십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테이팅 인턴십이라 해서 예를 들어 리퍼럴 센터예요. 그러면은 뭐 응급의학과, 외과, 내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4개월, 4개월, 4개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 로테이팅 인턴십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1년짜리 코스고요. 빅토리아의 경우에는 로테이팅 인턴십을 하게 되면은 보통 연봉이 68,000에서 8만 불까지의 연봉을 받게 돼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인턴십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부서를 고르는 거예요. 나는 응급만 1년 하겠다. 뭐 외과만 1년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 루트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외과 스페셜리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응급 스페셜리스트가 되거나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로 가요. 일단은 인턴이라는 제도 자체가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뭐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잘 안 가요. 아무튼 인턴십이 그 두 개가 있다. 이것도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저는 일단 학교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랑 그 GP 병원이랑 학교 병원이랑 한 번에 바꾸면 좀 기존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한 2달 동안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4월까지는 빨간 날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 3주에 한 번씩은 빨간 날이 있어서 그래도 쉬는 날에는 뭐 밥도 좀 해놓고 집안일도 해놓고 과제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 근황이고요. 소동물만 하는 게 아니고 말도 하고 소도 하고 뭐 야생동물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동물을 다 아무튼 해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또 해양동물에 관심이 있다 그럼 해양동물 쪽으로 플레이스먼트를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7월에 멜버른 동물원에서 3주 동안 또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동물원 동물들이랑 일해보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운동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깨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좀 쉬고 있고 약간 그 회전근개를 다친 것 같아요. 주짓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막 들게 만드는 동작이 많거든요. 바닥에서. 자꾸 들리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쉬면서 오메가3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내고 점심 먹고 저녁 싸가지고 병원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오늘 진짜 바빴어요. 아침부터 기도 삽관한 환자가 있었는데 피가 응고돼가지고 여기에 걸려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 가까이 와가지고 막 다시 인튜베이션 하고 막 뭐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페리카디얼 이퓨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심장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가 차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또 중간에 CPR 또 하고 계속 뭐가 있었어요.
내일도 일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너무 좋네요. 이제 집안일하고 내일 점심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오늘은 점심 만드는 걸 깜빡했는데 사실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8시부터 4시까지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만 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빠잉. 지금 저녁 먹는 중인데 학교 고양이거든요. 마을 병원에 사는. 얘가 지금 자기 계속 들여보내달라고 쪼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서 냅두고 있습니다. 안 돼.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한 15분째 저러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고양이는 제가 플레이스먼트 갔다가 거기서 유기동물이라고 데려온 새끼 고양이인데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 벼룩이 한 500마리 정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캡스타라는 벼룩약을 먹이고 손으로 일일이 벼룩을 제거했었어요.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도 못 뜰 지경이었고 피를 너무 많이 빨려서 빈혈이 심하게 온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그 당일에 다른 새끼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른 간호사들이 얘를 데려갈 여력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임보로 집으로 데려온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힘이 없는데 원래는 이 날에 얘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되게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분유랑 젖병이랑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것도 챙겨줘가지고 까만색으로 보여드리는 게 지금 영양제고요. 이걸 계속 억지로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밤을 지켜봤어요. 근데 나름 시간이 지나니까 먹는 것도 잘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에는 기력을 차려서 제가 일하는 GP에 고양이 입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얘를 지금 넣어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키우고 중성화를 하고 새 가족을 찾아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프레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 살고 있고요. 여기까지 근황 보고 또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빠이.